신선과 선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월공의 선녀였던 사람과 태을성의 선군의 만남이야. 근데 이 둘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이야기고요. 선녀가 좀 더 죄가 커서 얘는 이제 부모를 잃은 숙향으로 태어났고, 선군은 죄가 좀 덜해서 명문가의 아들인 이선으로 태어나게 돼요. 한마디로 남자 쪽은 고생을 덜하고 여자 쪽은 개고생을 했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은 끝에서 여기 꿈에서 이제 그 천상에 다녀왔는데, 이제 그 꿈의 이야기를 숙향이 그 술을 놓는 거야. 이선은 찾던 그러니까 이선을 찾던 상인이 그 술을 이선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선 숙향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여러 어려움 끝에 둘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데, 그 끝에 천상계로 돌아가게 되는 스토리 라인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소설이 조금 골 때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 숙향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의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신비한 존재들의 개입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 또 전형적인 영웅소설과의 차이가 뭐냐면 천상과 지상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결된 세계로 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하늘에 정해진 인연과 운명에 대한 믿음이 좀 투영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70세가 된 두 사람이 신선이 준 약을 먹고 같이 올라가요. 하늘로. 그러니까 죽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볼게요. 지긋지긋한 내용이지만 자, 읽도록 합시다. 하루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고헬미가 나오는데, 이 마고헬미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고헬미 착한 사람이에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할미가 슬퍼하면서, 참 니네 진도는 다 나갔니 학교에서? 안 나갔지? 독서는 다 나갔어. 독서만? 한국이 좀 느려. 신궁은 느리다고? 오케이. 121. 둘 다 안 나갔대. 니네 반이 느리다고 했니? 저희 반이요? 응. 저희 반 살짝 느린 것 같아요. 저 독서를 거의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쌤도 넌 왜 이렇게 빠르냐고. 본인이 나가고서. 혹시 나가서 빠르다 그러는 건 무슨 매너야? 본인이 나가면서. 맞아. 장성규 2학년 반에서 골 때렸어. 컨펌 받아 진도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시키면서 프린트 아직 못 받아서 진도를 나갈 수 없다 했대. 누구 컨펌이겠니? 성희원. 근데 성희원쌤. 요번에 진도를 송희원이 문학을 뿌리는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송희원 쌤이 프린트를 만들면 그 프린트에 맞춰서 모든 반이 진도를 나가는데, 송희원 쌤이 프린트를 주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뭐라 해야 되더라? 자습이다 이랬대. 그래서 송희원 쌤 반 아닌 애들이 입이 대빨 나왔어. 근데 빡칠 것 같긴 해. 진도를 안 나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진도를 아니야 만든 게 아니야 그것도. 그게 더 웃겨. 그 다음에 만들겠냐 송희원이? 만들 거면 니네 때 만들었겠지. 그리고는 썰 푸느라 진도들을 안 나가. 성희원이요? 다. 아, 전부 다. 성희원은 맛있어. 그 다음에 출센도로 미치겠어. 왜 그래? 웃기려고 작정한 인간들이야?
아니 코미디 쇼야? 아, 저 들었어요. 그 2학년 애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아니 그리고 왜 걔는 이렇게 누구냐? 부장이었던 애 누구냐? 니리 제일 싫어하는 수학생. 장동인이야? 장덕인 파운동한 이야기도 하고 막 난리 났던데? 네? 자기 결혼 못했다고 파운당했었다고. 장동인이 와, 그 말을 했대요? 나 궁금한데? 아, 맞다. 그 생각 결혼 안 했지. 막 전에 막 너네는 나처럼 되지 말고 엄청 멋진 남자랑 결혼하라고 막 자기는 멋진 남자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다 막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파혼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파혼을 왜 다녔는지까지 다 얘기했대. 왜 당했대요? 우리 반이 아니, 내가 가르친 애들 반이 아니었어. 그래갖고 애들이 하루는 할미가 크게 슬퍼하며 숙향이 울었다. 이 할미는 마고 할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인간 세상을 떠나야 해요, 이 할미가. 그래서 그 할미가 슬픈 거고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야, 숙향이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시 천태산 나고 선녀로 월공항하의 명을 받아 낭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나이다. 즉 할미는 숙향을 도와주려고 내려온 천상계 인물로 조력자 역할이었던 거지. 예전에 낭자가 요지연에 갔을 때도 내가 파랑새가 되어 낭자를 인도했고 낭군과 혼례를 올릴 때도 삼신산 성간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낙양 옥중에 갇혀있을 때도 파랑새가 되어 낭자의 서찰을 이랑에게 전하는 등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자, 요지호는요 숙향과 이선이 꿈에서 다녀온 신선이 살았다고 전해진 중국의 연못 이름이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할미가 도운 일을 나열하고 있죠. 열거법이야. 그리고 여기서 파랑새는 할미의 분신이죠. 따라서 이 파랑새 역시도 뭐야?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가고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기에 슬퍼하나이다. 왜 슬퍼한다? 이별해야 되니까. 하니 낭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 내려 두 번 절하고 말했다. 밑줄 칠게요.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이신 줄 아오리까? 밑에 씁시다. 숙향이 할미가 천상적 존재라는 걸 몰랐음을 밝힘. 숙향이 할미가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몰랐음을 밝힘. 또 밑줄 칠게. 전생의 죄가 무거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 밑줄 쳐. 자신의 삶을 요약 제시.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저도 할머니의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 오로지 마음속으로 낭군을 만나 좋은 시설을 보게 되거든. 낭군이 바로 이선이겠죠. 할머니의 큰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리라. 그러니까 할미 은혜를 갚고 싶었다 이 말이야.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도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탁하오리까. 설의법. 자, 그리고 이거 뭐야?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도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밑에다가 사고무친. 즉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도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사고무친. 이에 할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의 인연이 다한 것은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요. 운명론적 세계관. 괄호하고 천상계가 인간계에 개입함. 저도 낭자가 낭군을 모시고 함께 돈 있는 모습을 보려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리요? 자,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리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이다. 운명론적 세계관, 천상계가 인간계에 개입함이에요.
그러니까 할미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야? 하늘이 정해준 것만 할 수 있는 존재야. 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 즉 숙향을 위로하는 거야.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님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오니 부모를 만난다는데 어떻게 알아보이까? 예전에 낭자를 죽이려 한 낙양 수량 김전이 낭자의 부친이로 도이다. 최악이죠. 과거의 일을 통해 숙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죠. 낭자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만나보실 때가 아닌데 내가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라고 할미는 하늘이 정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초를 극복한 후에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게 숙향의 운명인 거야. 그러나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넣으라고 할 때도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하여 그대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고 낭자를 매로 치료할 때도 사랑의 팔에 올라앉아 매질을 못하게 했나이다. 그 도와주긴 한 거죠. 할미는 숙향의 조력자니까. 할머니의 은혜는 이 생에서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니 저승에서라도 꼭 갚겠나이다. 결초보은의 자세.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가버리시면 제가 의탁할 곳이 없나이다. 부모님을 찾아가 의탁하고자 하오니 길이라도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는 것 좀 알려달라 이거죠. 이제 낭자의 부친은 계양 태수가 되어갔나이다. 이곳에서 계양까지는 3,500리나 되기에 낭자 혼자 가기 어렵고 낭군을 만나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나이다. 또 지금 혼자 가시면 낭군과 영영 헤어져 생전에 다시 못 만날 것이옵니다. 부친에 대한 정보 제시, 구체적 방법 제시. 큰일 났는데? 오늘 하체 했는데 벌써부터 다리에 감각이 안 좋은데? 망했네. 낭자의 애군이 다 끝나 조만간 좋은 시를 만나 부귀영화도 누리실 것인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할미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숙향에 대한 위로를 하는 거죠. 또한 저 개를 두고 가오니 나를 본 듯이 여기 소서. 숙향을 돕기 위해 개를 남겼어요. 이 개가 청삽살이에요.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며 여기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시려 하나이까? 세 가지 질문이죠. 어디가? 얼마나 멀어? 언제 갈 거야? 라고 세 가지 물어봤어. 내가 가는 곳은 천태산. 이곳에서 58,000리. 이제 곧 떠납니다. 할머니 대답이야. 그 무슨 말이야? 인간계 아니에요? 멀어요? 지금 바로 가요. 최악이지 최악. 숙향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에 낭자가 낙담하여 울며 말하기를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길이 너무 멀어 따라가지도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물며 회포나 풀고 가소서 하니 할미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낭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차마 어찌 버리고 가리오. 내 생각에 낭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지라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낭군을 보고 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다 되어 급히 가오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여기다 두고 가니 관과 너를 갖추어 옷을 그 안에 넣고 저 개를 따라가서 개가 땅으로 파헤친 곳에가 묻으소서. 이게 뭐야? 할머니의 당부야.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소서.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리이다. 죽은 후에도 돌보겠대. 도와주겠대. 할미가 입고 있던 적상을 벗어주며 두어 걸음 걷더니 문득 간 곳 없더라. 기이한 일 발생. 전기성.
할미가 천상적 존재임이 확인됨. 비현실적인 거죠. 중략. 할미가 떠나간 이후 낭자는 개를 벗삼아 근근히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낭자가 다른 방에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책상에 올려놓고 잠깐 졸았는데 깨어나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었다. 자, 깨어나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었다 밑에 쓰자 숙향의 삶과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신세한탄. 숙향의 삶과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 무수히 통곡하다가 기절하더라. 계속되는 숙향의 위기와 고난. 각설이라 화제전환. 자, 여기서 화제전환은요 숙향 이야기에서 이선 이야기로의 전환이에요. 이때 이생은 태학에 들어온 뒤로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낭자의 옥 같은 얼굴이 눈에서 나여 그리움이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반측 뜰에 나가 배워야 하는데 멀리서 청사자처럼 생긴 것, 청삽살이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울며 달려왔다.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상하도다. 저것은 낭자 집에 청삽살이 같기는 한데 어떻게 수천이 막혀서 서울에 억만 가구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기? 이생의 말을 통해 청삽살이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줌. 기이하긴 하겠죠. 강아지 가끔 보기 신기하잖아. 주인 찾아오잖아. 우리 집 강아지는 네 왜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아니 집은 알아. 엘리베이터 5층에서 내리긴 하더라. 우리가 안 내려도. 누워있어요. 내리고 그리고 안 내리고 우리 쪽 쳐다보고 있더라. 니네 왜 안 내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야리고 그래서 나 걔 제일 웃긴 게 이렇게 승질 때 이렇게 하거든? 꼼짝 이렇게 앉아가지고 짜증내는 거야. 설려고 하듯이 이렇게.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 얼굴만 예쁜 애잖아요. 성질이 정말 지랄맞아가지고. 와, 얼굴만 예뻐, 얼굴만. 걔 약간 저거거든? 털숱도 없거든? 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없어. 머리숱이 없어.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맨날 지금 사람이었으면 큰일이야 그러거든? 얼굴만 이쁜 거잖아. 생각해봐. 얼굴이 예쁜데 머리숱이 진짜 없어. 여기가 막 듬성듬성 보인다고 생각해봐. 가발 써야지. 슬픈 여자예요. 그렇게 이렇게 뒤집어 깐 다음에 이렇게 배뚱뚱 만져라? 이게 뭐야. 뱃살 쪘잖아. 배뚱뚱 하면 화내. 얼어들어. 지 여자라 이거야. 막 이런다? 막 이래. 개웃겨 진짜. 막 승질내. 지한테 그랬다고. 뚱뚱하다 했다고. 야 이게 뭐야. 야 네 몸집에 3.8이 뭐야. 배뚱뚱 막 이러면 이러면 가. 그럼 내 옆에서 안 와. 그날 나랑 앉아. 와 대박. 개웃겨 진짜. 코미디언이야. 그 엄마가 물어봐. 쟤한테 뭐라고 했니? 왜 자기한테 오냐? 그래서 배뚱뚱을 했다고. 그 엄마가 걔 그거 되게 싫어해. 왜 이래. 개어이 없어. 성질머리. 더러워 죽겠어 아주. 자, 너는 짐승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잠정 가까이 다가오고 호리치며 반겨했다. 자세히 보니 과연 낭자집의 개였다. 너무 반가워 걔를 얼음은 줄 말하기를 넌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나를 보는데 난 사람이면서 낭자에게 가보지 못하니 내가 너만 못하도다. 자기 처지에 대한 탄식, 낭자에 대한 그리움. 그 개가 입에서 무엇인가 토해냈다. 그거.
아까 낭자가 쓴 글이요. 이생이 놀라 주워서 보니 낭자의 글씨가 분명했다. 펼쳐서 읽어보니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슬픔토로 신세한탄. 5살의 부모를 여의고 10년이 넘도록 동서를 모르고 구걸하러 다니더니 남이 천하게 여기는도다.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더니 어린 시절의 고난과 천대받았던 일. 참소는 무슨 일인고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고생했던가. 참소 뭔지 알지? 나쁜 거다 세모야. 월화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100년 흑탁하려 했더니 원한금침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이별은 무슨 일인고. 오작교 끊어져 만날 길이 아득하니 소식조차 누가 전할꼬.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낭군을 만났으나 이별 후 만날 수 없는 처지. 혈혈단신 이내 몸이 할머니께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의탁할꼬.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앞액을 반복해서 자기 처지 어려움 강조. 천하는 넓고 크다는데 어찌하여 조그만 이내 몸 의탁할 곳이 없는가. 살아생전의 낭군을 다시 볼 길 없으니 저승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낭군을 보지 못하는 슬픔. 이 생이 다 읽은 후 생각하기를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죽으려 하는구나. 그 절망적 상황임을 안 거야. 하고 통곡하며 울었다. 한참 울다가 청삽살이에게 자기 밥을 먹인 후 편지를 써서 목에 걸어주고 경계하여 부탁하며 말하기를 이제 할머니도 죽었으니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는지라 오로지 내게 의탁하여 살고 있으니 빨리 돌아가서 낭자를 편안히 모셔라. 당부죠. 하니 그 개가 머리털을 흔들며 고개를 조아리고 가더라. 이선은 황태우를 위해 복례산에 선양을 구해온 이후 초왕이 된다. 이선은 숙향과 여러 부인을 걸어들이고 부귀를 누리다가 마침내 선계로 간다. 심지어 숙향과 여러 부인이죠. 숙향만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빡침. 그렇게 이 여자만 사랑할 것처럼 해놓고 말이죠. 자, 일단 쉬었다가 할게. 이 부분 정리하는 거 힘들어하니까.